안녕하십니까, 이정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작년 11월 25일 날 겨울철 토종벌 죽이지 않고 꼭 살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12월하고 1월달이 봉황기라고 하죠. 봉황기. 그래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저도 좀 푹 쉴 겸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벌통들은 전부 그 대부분이 채밀곤인데요. 그 외부 봉장에 있던 거를 늦가을에 가져왔던 봉군들입니다. 월동 실패 한 군도 없이 금년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산 밑에 있는 봉군들은 채밀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량통입니다. 여기에 있는 채밀군들은 작년 말에 늦가을에 외부 봉장에서 가져온 것들이고요. 개량통은 여기서 전부 제가 증식군으로 여름에도 놓아두고 증식군을 키우고 있는 봉장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그 벌통 주변에 주변 눈 치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블로어라고 그래서 충전식 블로어 가지고 눈을 치우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온도가 6, 7도 이상이 되면 얘들이 그 배변을 하러 나오기도 하고, 늦게 태어난 벌들은 낫놀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나왔다가 눈 위에 앉으면은 뭐 100% 죽는데, 이거 보고 낙봉이라고. 낙봉. 벌이 떨어져 죽는다 해서 낙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통 위에 덮개 위나 앞에 있는 눈들을 쓸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빗자루로 쓸면 되죠. 근데 그게 바닥에 풀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블로어를 사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까 보였던 영상에 보면 눈이 쉽게 날아가지는 않는데, 이거는 어제 그 온도가 높을 때 눈이 내려서 습기를 좀 머금고 있는데다가 지금이 11시인데 오늘 또 눈이 좀 녹아서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 눈이 잘 날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기가 없는 눈이라고 그러면 뭐 5cm 이상도 그냥 쉽게 날아갑니다. 블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는 스탠리 블로어인데, 이거는 그 아마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람을 분사한다 그러면 2.5마력 그 컴프레셔 정도의 압력이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그 눈이 녹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당이나 그 우리 저 올라오는 진입로 눈도 많이 쓸고요. 그 다음에 데크에 있는 먼지 또는 들깨 타작이나 콩 타작할 때 건물을 날리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 정도 마련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기서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거를
93,000원 주고 샀는데요. 충전기하고 배터리 없이 본체만 93,000원 주고 작년에 샀는데, 스탠리 거가 굉장히 튼튼하고 가성비 있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신다 그러면 뭐 미러키나 디월트, 보시, 뭐 개양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충전기나 배터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회사의 블로어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눈을 쓰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나뭇가지나 풀잎들이 있는 데서 눈 쓰는 데는 아주 편리한 그 도구로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제 볼통들은 조금 전에, 이거는 아침에 한 2시간 반 전에 쓸어서 쉽게 쓰러졌는데, 일부 눈이 있더라도 날씨 기온이 올라가면 금방 녹게 되거든요. 눈을 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블로어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그 벌들이 밖에 못 나오는 이유가 외부 기온이 따뜻해서도 있고, 또 외부 기온이 덜 따뜻해도 내부는 따숩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애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량통이고 앞에 바람막이 겸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사각통인데 내부에 이게 이제 월동 터널을 만들어서 넣은 베니아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또 햇빛 가리개가 있죠. 햇빛 가리개 겸 바람막이.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아직 낮에 많이 설치는 벌통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뭐니 해도 밖에 나오지 않고 지들이 내부에서 봉구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얘들이 밖에 좀 따뜻하다고 해서 나왔다가 가는 갔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봉구까지 가지 않고 소문 입구에 모여 있다가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겨울철에는 벌들을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세력이 좋은 벌들은 1월 말부터 산란을 시작했어요. 산란을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작년에 날씨가 워낙 기온이 좀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0일 정도 땡겨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1월 29일 정도에 이제 산란이 들어간 벌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월 20일이면 앞으로 10일 후면 산란이 시작한 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은 벌써 산란 들어간 벌통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천안 지역 같은 경우도 보통 1월 15일, 20일 사이에 산란을 시작하는 통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양봉벌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또는 1월 중순 이전까지 대부분의 양봉벌들은 벌을 깨우는데, 토종벌은 뭐 그렇게 서두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벌통마다 이렇게 온습도계를 넣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산란에 들어갔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대박통에는 온도계를 넣지 않았고요. 계량통에만 넣어서 온습도계를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산란을 들어갔다고 확실하게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12월 달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높아서
벌들이 금년에도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찍 그 산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들이 추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태 상태로 봉구를 틀고 있다가 그 날씨가 따스우면 기온이 외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그 봉구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지금 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애들이 우리 생각처럼 다시 사람이 되면 가장 중심부에 가서 뭉치고 있을 텐데, 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에 소비가 서너 장 들어있는데 얘들이 맨 가운데 소비에서 봉구를 다시 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서 봉구 틀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 저온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 옆에다 먹이를 두고도 거길 찾아가지 못하고 그 소방에 벌집에다 머리를 쳐박고 죽는 벌들이 많이 생기는데, 월동할 때 1월 초중순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태어난 벌들이 없게 되면 뭐 노봉들이 많아서 갑자기 벌 수량이 줄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봉구를 틀지 못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얼어 죽는 봉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봉군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1월 20일 또는 1월 말까지는 월동벌 관리를 철저히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실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블로워로 벌통 앞에 그리고 벌통 위에 눈을 쓴 모습입니다. 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쓸어요. 근데 제가 4A 짜리 가지고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출력이 세서 그래요. 6A 가지고 23분 정도 블로우를 돌리고 있는데, 배터리는 2개 이상 가지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량통 속에는 온도계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14.8도죠. 이거는 15.5도. 이거는 다른 통보다 배변은 좀 더 많이 했네요. 뭐 14, 15도 정도면 상당히 적합한 내부 온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배변한 거 보면 이제 물통처럼 돼 있죠, 원형으로. 서양벌은 이게 노대마병이라고 그래서 이걸 설사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 굵기의 토종벌 배변 흔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벌통 주변에 눈을 꼭 치우시는 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치우는 게 편리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